안녕하세요, 동남부트 양팀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FS 9인치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자, FS 9인치 모델이라고 하면 제가 작년에 요 7인치 모델 리뷰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그 모델의 이제 액정이 커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하셨던 것 중에 7인치를 해야 될지 9인치를 해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양 팀장이 누굽니까? 그럼 또 9인치 리뷰 한번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FS 7인치와 9인치 모델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 거고요. 언박싱부터 좀 디테일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FS 9인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FS 9인치, FS 라인업으로 가게 되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FS 라인업은 차로 치면 현대차로 제가 비교하면 그랜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부터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보세요. 후크 리빌 시리즈에 비해서 확실히 박스가 좀 더 고급스럽고 이 맛에 내가 돈을 썼구나 하는 약간 느낌이 들게 하는 패키지입니다. 9인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적으로 2024년도 초, 지금 1월입니다. 1월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요건 242만 원이고요. 7인치 모델은 18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55만 원 정도가 차이 나죠. 기본적으로 제품의 스펙은 동일합니다. 해상도, 밝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동일하고 액정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정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게 어떤 거에서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FS급 정도 사용하시게 되면 단순히 어탐 기능만 보는 건 아닐 겁니다. 보통 사이드 스캔까지도 활용을 해서 내가 오초를 찾는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 여러 화면을 분할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액정이 7인치거나 5인치일 경우에는 분할했을 때 너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탕기 바로 앞에서 낚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낚시를 하다 중간중간 돌아서 봐야 되는데 액정이 분할되는 게 너무 작으면은 시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7인치가 될까 9인치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말씀드린 게 어탐기는 무조건 거거익선이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산의 범위에 한정을 해야겠죠. 예산의 범위가 내가 너무 큰 돈 쓰지 않을 건데 오버해서 금액을 쓰시면 안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거거익선이기 때문에 제품만 보면 액정이 큰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9인치 모델 같은 경우 아까 예산의 범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뭘 고민하셔야 되냐, 밑에 저희 링크를 걸어 둘 거지만 크기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9인치 모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조타 콘솔에 보통 설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운전석 쪽에. 그 점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FS 9인치 모델 관련해서 일단 언박싱도 한번 해보고 언박싱 한 다음에 전원도 넣어보면서 자, 한번 같이 터치해 보시면서 한번 저와 알아보러 가시죠. 자, FS9 모델의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FS 라인업들 다 구성품 같고요. 박스 자체는 후크 리빌 시리즈 훨씬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박스도 약간 있어 보이게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어보시면 Welcome to the team, let's get started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포장들도 확실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엘리트 FS 영문 버전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빼시면 이렇게 본체 9인치 한번 열어볼게요. 9인치 일단은 FS 모델부터는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운드커버가 기본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에 보관하실 때도 이제 사운드커버 흔히 말하면 자외선 차단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런 송수파기하고 관련 액세서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또 관련된 트랜스듀서 이제 소너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설명들 좀 나와 있고요. 어떻게 조립하는지, 설치는 어디 하는지.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림만 보더라도 웬만하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글 매뉴얼이 또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또 관련된 뭐 제품에 대한 매뉴얼들 설명하였지만 이거 영문이지만 한글 매뉴얼 동봉되어 한글 매뉴얼 다 보여드릴게요. 자, 동남보트에서 구매하시면 이런 정식 저희 직인이 찍힌 품질 보증서가 동봉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한글 설명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정품 한글 설명서 있기 때문에 조립하고 설치하고 작동하는 방법 한글 매뉴얼 들어가 있으니까 영문 매뉴얼 있다고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간이 설명서, 주로 많이 쓰시는 기능에 대한 건 요약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 같은데 이제 배에다가 비치해 두시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생각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간이 설명서도 같이 동봉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송수파기 이게 소나거든요. 사이드, 그 다음 기본 어탐, 다운스캔, 사이드 스캔 모든 걸 다 통달하는
토탈 스캐너입니다. 그렇게 쏘냐 여기 하나에서 이거 다 처리가 되고요. 이런 전원선 딱 끊겨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연장을 해서 쓰셔야 돼요. 약 2m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충분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연장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노란 선은 크게 필요 없어요. 노란 선은 이제 테이핑을 묶어버리시고, 그다음에 이 빨간 선 플러스 검정색 마이너스 요거 이용해서 연장하셔가지고 단자에 배터리 단자 물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이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송수파기 조립하는 부품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진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송수파기 조립하는 방법, 배선 연장하는 방법 제가 해놨고, 그에 관련된 영상은 더보기란과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링크를 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가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특히나 요런 전원 연결설 하실 때 여기 퓨즈 들어가 있거든요. 퓨즈 꼭 연결하셔서 하시는 게 메인보드, 예를 들면 쇼트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싼 장비가 손상됨을 막아주는 게 퓨즈 역할을 하니까요. 퓨즈 동봉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성품들에 보면 꼭 퓨즈 달아서 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구성품이 있는 거를 제가 일단은 배선 작업을 저희가 했거든요. 이런 작업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렇게 배선 작업을 저 주문하신 다른 소비자분께서 7m로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송수파기를 미리 조립을 다 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 송수파기 조립하고 이 배선 작업하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만원 정도 추가를 하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배선 길이 다 연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퓨즈 있죠? 이 퓨즈 있습니다. 퓨즈 이렇게 달아서 저희가 작업해서 보내드리니까 그냥 원하신 위치에 피팅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송수파기도 조립 다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 다음 메뉴에 나와 있지만 소나를 설치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 피스 받고 선체 바로 박으실 경우 물이 담기는 부위니까 꼭 실리콘 마감 처리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선체로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 받고 고정하시면 훨씬 설치하기 간단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나 배선 작업을 잘 못한다 싶으시면 저희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은 다 저희가 작업해서 보내드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자, 이렇게 송수파기도 조립이 되는 보여드렸고, 요런 송수파기 이 있겠고, 요런 거는 그냥 부속품들입니다. 어탐기 본체를 거치할 수 있는 브라켓이고요. 요거 설치하고 양쪽에 요런 나사가 있거든요. 본체 연결해가지고 나사를 연결하면 뭐 끝이라는 거. 그래서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이거 전자기기고 내가 마린용품이라서 몰라서 그러신 거지 실제로 해보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도 어렵다 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다 찍어놨으니까 밑에 영상 참고하시면은 전혀 문제 없다는 거. 그럼 일단은 지금 언박싱 해봤으니까 제가 빨리 한번 전원 넣어가지고 한번 키면서 설명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도록 7인치와 9인치를 동시에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선 연결해서 연장해서 배터리 연결을 시켰고요. 본체 연결하고 일단 제가 한번 이제 켜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이 선커버가 있는 게 FS 시리즈 장점이긴 한데, 하나의 단점은 이거 은근히 끼우면 벗기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벗기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야, 9인치 액정 널찍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태블릿 PC 있잖아요. 우리 태블릿 PC 충분한 그 정도 크기 나옵니다. 제가 핸드폰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갤럭시 20 아마 22거든요. 이렇게 봤었을 때 뭐 3개 정도? 제가 볼 때는 3개 정도 되는 양이죠. 굉장히 큽니다. 손바닥을 하더라도 다 가려지지가 않는 9인치급 정도 되면 굉장히 큽니다. 잠깐만 비교를 해드리면, 자, 요게 7인치입니다. FS 7인치 모델이고 요게 9인치 모델이거든요. 제품에 대한 비교는 같이 전원 켜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7인치 제가 전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FS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처리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에요. 기존의 TI 시리즈랑 비교했었을 때 CPU 처리 속도도 제가 최근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터치 반응감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앞선 TI 1, 2 모델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자, 요거는 보통 뭐 내비게이션 키면 나오는 그런 문구니까 이건 뭐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처음 키시면 이렇게 삽입 헤더를 볼 수 헤더 데이터를 변경할까요?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삽입돼 있거든요. 얘를 눌리면 지도가 달라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물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로 조정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플러스로 우리 핸드폰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워낙 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로즈업해서 하면, 지금은 제가 실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 위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쪽 부산 내륙, 제가 부산 안에 있으니까 이 내륙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도 기능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모드로 가보시면 해도 기능, 어탐 기능, 그 다음에 사이드 스캔, 다운 스캔. 물론 FS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기를 확장해서 연결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좋다라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GPS랑 연동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조차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엔진과 엔진 선액이 핸들과 기계를 연관시켜서 내가 항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운동한 오토파일럿 기능인 것도 있거든요. 그 제품군을 추가를 하시면 자동 항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아시는 지인분은 자동 항해를 하셔서 편하게 다니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영역은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세팅을 해본 지 별로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커멘트를 남기기 힘들지만 뭐 구현이 된다면 특히 야간 항해할 때는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내가 시야로 보는 것보다 항적을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항적을 내 다녔던 길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암초라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설정을 따라서 화면에 띄울 거를 분할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 같은 경우에는 배그린과 있는 거 보면 어탐과 해도를 동시에 두 개를 분할해서 띄우는 겁니다. 요쪽은 해도를 띄우고 어탐을 보는 기능이고 요게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일 거예요. 내가 가면서 밑에 그 어초라든지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는 여기에 보시면 이 두 번째 걸 기본 세팅되어 있는 요거는 해도와 사이드 스캔 동시에 띄울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조합을 하실 수 있는데 제일 큰 건 뭐 3분할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어탐, 그 다음에 사이드 스캔, 다운 스캔을 띄우실 수 있고 원하시는 조합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내가 화면에 띄운 것들을 원하게 조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도, 그 다음에 나는 어탐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사이드 스캔도 한번 동시에 봤으면 좋겠고 다운 스캔도 봤으면 네 화면을 세이브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메인으로 여기 눌러서 가보시면 아래쪽 이 4개 분할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조합대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도, 어탐, 다운 스캔, 사이드 스캔을 동시에 띄워놓고 보면서 내 바다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인치가 작대로 가능하지만 요 액정이 작으면 너무 작아져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9인치도 이렇게 4분할 하면은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데이터를 판독하기 쉽지가 않아지죠. 앞서 말씀드렸던 어탐기는 거거익선이다. 액정이 크면 클수록 좋다. 다만 크면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이 설치할 공간이 나와야 되겠죠. 그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요 기능들이 대략 있다는 거. 요 대략 기능은 한글 매뉴얼 보시면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 제가 이과 설명드리려고 하면 한 1시간짜리 영상 찍어야 돼요. 가장 큰 건 제가 아까 보여드리잖아요. 터치를 했을 때 반응 같은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감도 같은 것들이 옛날은 좀 약간 엇박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감도가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터치가 되는 게 FS 모델부터 되거든요. HS 프로라든지 이 FS 상급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시면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터치 모델일 거예요. 우리 핸드폰 액정 터치에 동일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FS를 설명하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탐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이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선 리뷰 영상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FS 모델은 해도 기능, 어탐 기능, 사이드 스캔 기능, 다운 스캔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크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레이더라든지 포인트 원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제품을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탐 기능이 뭔지 사이드 스캔이 뭔지 다운 스캔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탐 기능은 말 그대로 물 밑에 있는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나를 쏴서 돌아오는 반사값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이제 밑에 고기가 있는지 지형이 어떤지 보는 기능이고요. 사이드 스캔과 다운 스캔은 이미지 소나라고 약간 표현을 하는데 비슷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요런 줄자인데 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 위에서 이걸 본다고 한다면 다운 스캔은 말 그대로 밑에서 그 어탐처럼 밑에 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걸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기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밑에 이제 지형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밑에서 쏴서 돌아온 값을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다운 스캔은 이 위에 상단면을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면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을 때. 근데 사이드 스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일한데 여기 측면을 보여줘요. 좌우의 측면. 그래서 요 위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의 측면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물건이 요렇게 생겼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스캔은 위에서 아래로만 보기 때문에 요게 그냥 원형으로만 생긴 줄 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옆에서 보면 요런 뿔도 있고 요런 홈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어초 같은 거 찾을 때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한 어초를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런 이제 모양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식별 더 잘하기 위해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제가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FS 모델은 어탐, 다운스캔, 사이드스캔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이게 후크 리빌하고 약간 구분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후크 리빌에서도 트리플샷을 선택을 하시면 요 기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배 크기에서 내가 지금 뭐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배의 그 성능에 비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때 선택하시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7인치랑 9인치 뭘 골라야 되냐? 자, 제가 7인치, 9인치 한번 내볼게요. 실제 보셨을 때 어떠세요? 실제 보셨을 때는 영상을 보시기엔 제가 봤을 때는 또 크게 차이가 안 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7인치와 9인치는 아무래도 차이 납니다. 이게 확실히 쿼서나 이런 것들이 작아요. 커서 같은 게 작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좀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제 9인치가 더 나을 것이다. 기본적인 해상도와 성능은 7인치, 9인치 동일합니다. 그 전제하에 보시면 돼요. 근데 가격 차이가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액정이라든지 그 큰 거에 좀 더 그래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래서 FS 라인업에서 고민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로 보셨을 때 FS 7인치가 낫고요. 가독성, 시인성 부분에서는 FS 9인치를 선택하시는 게 뭐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금액대에서 50만 원대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저는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났으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9인치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50만 원대는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가격대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보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랑 옆에 놔둬놓고 보면은 9인치 사겠는데 생각이 분명히 드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부분의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7인치, 9인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7인치, 9인치. 그래서 제품의 사양은 동일하다. 다만 액정이 커짐으로써 주는 장점들이 있다. 근데 가성비는 좋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7인치와 9인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결정하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결정 못하시겠다 싶으신 경우 동남보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헤 스펙이라든지 그런 거 감안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FS 모델들 처음 구매하셨을 때, 처음에 세팅을 했었을 때 해야 되는 부분, 처음 구매하셨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요 버튼 누르셔서 요 위에를 보면 요 모양이 있거든요. 요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셔서 다른 거는 없고 쭉 내려보시다 보면 여기에 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단위를 들어가 보실 때 표현하는 단위가 어떤 단위 나오는지 좀 나오거든요. 거기서 주로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거리 부분이 간혹 가다가 뭐 NM으로 돼 있는 경우 있지만 우리나라는 킬로미터 쓰잖아요. 킬로미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거리 소는 이제 당연히 미터, 피트 개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터 개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시속 부분에서 간혹 가다가 노트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있고,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속으로 변경해 주시는 게 훨씬 쓰시기 편할 겁니다. 풍속도 노트가 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미터 퍼 세크가 편하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해도에서 이런 뭐 바다 정보는 풍속은 또 미터 퍼 세크가 많이 표현이 되니까 이걸로 참고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고, 수심 같은 경우도 미터 같은 게 편하겠죠. 뭐 피트나 이런 것보다는 미터 같은 거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맞게 보시기 편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간혹 있냐면, 다시 설정을 한번 가볼게요. FS 모델들이 설정이 약간 한 번씩 풀리는 경우인데 뭐냐면, 여기서 쭉 내리셔서 네트워크로 가세요. 네트워크를 가서 네트워크 데이터 장치를 가신 다음에 어탐을 나오면 수온, 수심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제품을 켰는데 수심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체크가 안 돼 있죠. 요거 체크를 해주셔야지 수심이 나옵니다. 수온은 나오는데 수심이 안 나오는 경우 있고요. 수심은 나오는데 수온이 안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저희가 쇼츠라도 만들었지만 여기 두 군데 체크가 돼 있어야 나온다는 거. 혹시나 물건 받으시면 요 두 가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요거 하시면 처음 세팅하시는데 기본 세팅은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뒷면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뒷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네 가지의 포트가 있습니다. 요건 빨간색 되어 있는 거는
전원선 포트이고요. 이쪽에 뭐 소나 포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딱 1대1로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꽂을 수가 없어요. 색깔이 맞고 거기에 맞는 거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뭐 포인트 원이라든지 나중에 추가 제품을 NMA 2000이라서 네트워크를 추가 구성하기 위한 소켓이고요. 어탐기 본체 소나랑 그다음 소켓 소나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탐기 FS 9인치를 고민하실 때 제가 참고될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해 봤고요. 동남아본 양 팀장은 이번 시즌의 겨울에 조금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품들에 좀 대해서 좀 더 리뷰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 FS 9인치 시리즈 저희 유튜브 리뷰 기념으로 지금 5% 할인 행사하고 있거든요. 5% 리뷰 기념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구매 관련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리고요. 더보기란이나 첫 번째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 5% 할인된 적용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가 끝나면 이 영상은 남아 있을 거지만 할인 행사 종료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1년 지나서 들어가 봤는데 왜 할인 안 하지? 죄송합니다. 요거는 2023년 초에 촬영된 촬영분이라는 거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요런 영상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 겨울 시즌에 어탐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좀 리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뷰를 확인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구독하셔야 된다.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설정 누르시면 양팀장 더욱더 힘내가지고 더 좋은 영상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남부터 양팀장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